만화의 나라라고 불리워도 될 만큼 전 세계의 만화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이에 일본은 한국 만화는 그저 잡지에 실릴 만한 수준이고 한국의 만화 작가들 대생도 일본의 수준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무시했었는데요. 한국을 깎아내리기 바쁜 일본이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퍼뜨린 이 악성 프레임에 결국 한국인들까지 세뇌되어 그저 일본의 만화 시장을 부러워하고 한국은 역시 일본에 안 된다며 자국을 비하하고 일본을 동경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한국 웹툰 시장이 일본 만화 시장을 넘어섰다는 반응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 웹툰의 기세가 가히 무서울 지경인데요. 심지어 만화 강국이었던 일본이 한수 아래라고 무시했던 한국 웹툰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죠. 실제 만화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강했던 일본은 현재 한국 웹툰을 못 봐서 안달이 날 정도로 심각하게 한국 웹툰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만화 시장 대부분을 장악했던 일본이 한국과 입장이 바뀐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한국의 웹툰이 세계를 제패했던 만화 강국 일본을 넘을 수 있었던 이유와 함께 과거 무시만 당했던 한국이 각성한 후 만들어낸 놀라운 성과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 콘텐츠는 글로벌 무대에서 이딴 쾌거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한국 웹툰이 최근 만화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아이즈너 어워즈에서 한 해 동안 연재된 온라인 만화 중 최고 작품에 주어지는 베스트 웹코믹 부문을 수상하며 국내 K-웹툰 플랫폼 콘텐츠 최초로 아이즈너 어워즈에서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사실상 웹툰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만화 형식으로 출판 만화와 달리 전부 컬러로 제작된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빠른 디지털화로 스마트폰을 이용해보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스크롤로 볼 수 있게 만들었고 빨리빨리 문화의 나라답게 이야기 진행 속도 또한 빠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보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한국 웹툰은 세계를 점령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콧대 높기로 소문난 미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까지 전선을 넓힌 한국 웹툰은 현재 심상치 않은 반응에 하루가 멀다 하고 세계 1위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만화 시장은 근접 국가인 일본을 따라가지 못하고 무시만 당해왔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의 문화 시장을 지배하고 독보적인 세계 시장 장악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죠. 이에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소스의 근본은 만화인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로 일본 만화는 자국민들의 삶에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작품이 대박이라도 나면 일본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보장된 돈줄기를 포기할 수는 없다 하여 파이를 최대한 키우는 쪽으로 작품이 흘러가게 만들었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엄청난 성공 가도를 달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드래곤볼입니다. 드래곤볼의 원래 기획의도는 개그가 가미된 코믹 판타지였지만 드래곤볼 정도 되면 작가가 내는 세금 규모로만 따져도 시운영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연재를 이어달라는 압력에 정계 인사들이 직접 나서기까지 했죠. 작가가 혹시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까봐 작가의 교통 편의를 위해 작가의 집 앞에 시에서 고속도로를 깔아준 일도 전설로 남아있는데요. 그러나 최근엔 그야말로 하나의 컨텐츠로 우려먹을 수 있는 최대한도를 뽑아내는 일본은 이러한 과거 방식을 버리지 못한 채 결국 한국 웹툰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 출판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한국 웹툰입니다. 또한 한국은 웹툰을 통해 성공한 콘텐츠가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돼 출판물까지 덩달아 성공시키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죠. 영화로 제작돼 초메가 히트작이 된 신과 함께의 일본 수출 사례가 웹툰과 일본 출판 문화와의 엇갈린 운명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만화책을 일본 사람들처럼 사서 보려면 만화책을 모을 수 있는 넓은 서재와 공간은 필수입니다. 인기작인 원피스를 직접 사 모으려고 하면 90권 분량으로 컬러링 부계 해설집까지 한 작품만 소장하려 해도 분량이 어마어마해 장편 몇 편만 소장해도 몇백 권의 단위가 되어버리죠. 사실 일본처럼 만화책을 사서 보는 것은 현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을 뿐더러 한국 웹툰처럼 만화책을 구입하지 않고도 손쉽게 스마트폰을 이용해 보는 것이 시대적 흐름과 더욱 잘 맞아 보입니다. 현재 일본 출판계는 뒤늦게 한국에 맞춰 온라인으로 자신들의 콘텐츠를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랜 시간 종이 만화책만 고집하던 일본이
더 이상 한국 웹툰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기에 결단을 내린 것인데요. 언제나 디지털 전환에 소극적인 자세로 현실에 안주했던 일본 만화업계는 이제 와서 뒷북을 열심히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언론들은 뒤늦은 일본의 변화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한 해외 매체에서는 이미 세계 웹툰의 표준이 된 한국을 극찬하는 동시에 종이 만화 유통 고리에 묻혀 디지털 전환이 늦어진 일본의 웹툰 진출에 비관적인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본이 아날로그를 고집할 때 한국은 모바일 최적화에 힘을 쏟아 그간 단행본 중심의 일본 만화가 세계 만화 시장을 지배해왔다면 한국 웹툰은 플랫폼까지 함께 진출시키며 세계 만화 시장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평하였죠. 한편 한국 웹툰의 인기는 최근 일본의 젊은 세대들까지 사로잡으면서 당당히 일본 만화 시장을 장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일본 만화 작가들은 한국의 엄청난 이상의 전투력을 상실한 듯 보이는데요. 현재 일본에선 한국 웹툰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모바일 시장 분석 기관 에베니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일본 만화 앱 매출은 피코마 49.79%, 라인 만화 21.7%, 기타 28.51%로 K-웹툰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코마는 작년 대비 74% 증가한 7,227억 원을 기록하며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 중에 있는데요. 1개월 거래액이 2018년 총 거래액도 넘는 수준이라고 하니 지금 한국 웹툰은 일본 시장 내에서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엔 글로벌 빅히트를 치고 있는 한국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웹툰으로까지 연재가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데 우영우 웹툰 제작에 큰 힘을 실어준 게 일본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우영우 열풍이 불고 있는 만큼 일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모으며 일본이 선두로 드라마 우영우를 웹툰으로 연재해달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에서 지금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 중인 우영우는 원작 드라마에 이어 웹툰을 통해 또 한 번의 신드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은 드라마든 웹툰이든 특유의 속도감 있는 전개와 연출로 언제나 모두를 놀라게 만드는 듯하죠. 그리고 얼마 전 일본 장르 영화 거장 미이케 다카시 감독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웹툰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여 말한 것이 일본 자국민들에게 알려져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실제 한국 웹툰은 만화라기보다 다른 장르처럼 읽힌다 하며 미국식 만화, 코믹스와 일본식 만화와는 확연히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말했는데요. 어려서부터 엄청나게 만화를 읽은 세대인데 한국 웹툰은 달랐다. 배경이 거의 없고 선과 실루엣, 단순한 대사로 표현한 게 신선했다고 말하며 웹툰의 요점은 생략이다. 대사도 적은데 그 안에 확실히 표현돼 있다 말해 지금까지 자신이 본 적 없는 것을 만든 한국 웹툰을 극찬하고 나섰죠. 이에 일본 일부 극우들은 아직도 한국 만화는 일본 만화와 견줄 대상이 안 된다고 우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일본 만화 시장의 추락세를 인정하지 못하는 눈치인데요. 한편 한국은 바야흐로 한국 문화 콘텐츠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K-팝, K-드라마, K-웹툰 등 K 콘텐츠가 해외 팬들의 주목을 받으며 세계 미디어 시장의 주류로 진입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웹툰의 기세는 거의 K-드라마를 넘어설 듯 보입니다. 한때 한국 웹툰은 인기 있는 로맨스 장르를 제외하면 해외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평가되기도 했었지만 이를 무색해할 정도로 최근에는 판타지, 액션, 스릴러 등 다양한 영역으로 관심 영역이 확장되며 핵심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 더 난리가 난 상태인데요. 2022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이용하는 한국 출판물 중에 웹툰이 50.9%로 가장 많은 가운데 그 이후로 스토리가 좋다, 다양한 소재와 장르를 다룬다, 한류 콘텐츠의 원작이기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문화의 정서가 담긴 국내 웹툰이 해외에서도 문화적인 교감을 이루고 있음을 실감케 했죠. 또한 유럽 최대 만화 시장인 프랑스 웹툰 시장에서도 우리 한국 웹툰은 1위부터 5위까지 플랫폼을 독차지하며 유럽 전체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20년 종이 만화책 시장 기준 전 세계 2위 규모일 정도로 만화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제 막 태동기에 접어든 웹툰의 성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에 웹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 K-웹툰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